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트백 떠봤는데 얘가 세 가지가 됩니다. 얘는 에코백, 그리고 얘는 미니백, 이렇게 여밈 단추를 떡볶이 단추라고 하죠. 단추로 여밈 장치를 이렇게 했고요. 핸들은 동대문에서 파는 거 사다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 보면 핸드폰 가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3종 세트를 떠볼 건데요. 요거 뜨는 거 한 가지만 배우면 세 가지 다 뜰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 한 볼로 나왔다라는 거. 실 한 볼이면 요 세 가지 다 뜨고도 전 요만큼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에코백을 더 높이 뜨셔도 되고, 옆으로 사이즈를 더 늘리셔도 되고요. 근데 그냥 네트 무늬로 조금 더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요 실 한 볼이면 되고요. 저는 요거 미니백에는 떡볶이 단추만 들었고, 요거는 오링까지 한꺼번에 되어 있는 핸들을 구입한 거고요. 핸드폰 가방에는 다른 부자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에코백에는 제가 핸들을 이렇게 오링을 사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요거 오링은 벌림 오링이라고 이렇게 눌려서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벌림 오링. 얘는 하나에 1,000원씩 하더라고요. 뭐 인터넷으로 구입하셔도 되고, 동대문 종합시장 5층 가시면 오링, 요런 핸들 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재생 면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체이니 코튼하고 요거는 리사 튜브 마크라메라는 실이에요. 둘 다 뭐 마크라메 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요거 리사 튜브 마크라메라는 실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빈티지스러운 느낌이에요. 이 실 자체가 조금 더 뭐라고, 훨씬 더 부드럽긴 한데 써보니까 굵기가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디가 살짝 더 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뜨기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손이 편해요. 그리고 체이니 코튼도 같은 재생 면실인데 요 실보다는 조금 더 두께가 있고 견고하다고 해야 될까요? 일정한 두께고 약간 두께감이 더 있어요. 요 실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힘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할까요?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실이에요. 조금 뭐 생산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재생면실. 너무너무 저렴한데 양도 많아서 가방이 저렇게 3개가 한꺼번에 뜨고도 이 정도가 남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같이 떠보도록 할 건데, 이제 사용해 보시면 저렴하니까 다 사용을 해 보세요. 저는 조금 이번에는 이거 리사 튜브 마크라메라는 실로 샘플을 떴으니까 이번에는 체이니 코튼 요 마크라메 실로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바늘은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네트 무늬나 이렇게 병행을 해서 뜰 때는, 막힌 무늬와 네트 무늬를 같이 뜰 때는 코바늘 코수를 좀 달리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6호로 바닥 부분을 뜰 거고 7호는 네트 무늬를 뜰 겁니다. 네, 이렇게 6호, 7호 코바늘 두 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6호 코바늘로 바닥 부분 헤링본 무늬를 뜰 거예요. 그래서 6호 코바늘 먼저 준비하시면 되고요. 요 헤링본 무늬를 뜨기 위해서는 단수링이 2개가 필요합니다. 헤링본 하실 땐 많이 헷갈려 하셔서 핀 꼭 2개를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에코백과 핸드폰 가방은 뜨는 게 똑같아요. 그냥 단지 여기 코수만 다를 뿐이니까 핸드폰 가방은 사슬 17코로 시작을 했고요. 요 에코백은 45코로 시작했습니다. 사슬의 코수는 항상 홀수로 맞춰 주시라는 거. 그래서 에코백을 먼저, 요 에코백 하나만 뜰 거예요. 같이 영상에서는. 얘는 45코 잡아서 뜨면 되시고, 핸드폰 가방은 17코 잡아서 뜨시면 돼요. 뜨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고리를 만들고요. 요 고리까지 요 매듭 오므리지 않고 첫 코로 칠 겁니다. 실이 조금 굵어서 하나, 사슬 45개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네, 사슬 45개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짧은뜨기, 바닥은 헤링본 뜨기로 뜰 거예요. 그래서 기둥사슬코 하나가 필요하고요. 45개 사슬하고 기둥사슬까지 합쳐서 46개의 사슬입니다. 그리고 이제 45번째 코, 두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하나. 첫 코는 항상 짧은뜨기로 시작을 합니다. 헤링본 무늬가. 그 다음 헤링본 무늬로 계속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짧은뜨기 뜬 첫 코의 앞에 있는 다리 한 가닥, 다리에 놓고 다시 그 자리 45번째 사슬 그 자리 들어가서 좀 실을 길게 빼고 한꺼번에 이렇게 헤링본 무늬 뜨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지금 헤링본 무늬 하나 떴죠? 첫 번째는 짧은뜨기 하나 떴고, 두 번째, 첫 번째 짧은뜨기 다리 걸어서 두 번째 헤링본 무늬 하나를 떴어요. 요 두 번째 코, 헤링본 무늬 뜬 두 번째 코에다 핀을 꼽습니다. 그리고 또 다리 걸어서 먼저 코에 다리를 걸고 다음 사슬에 헤링본 무늬 이렇게 실 끌고 와서요. 실을 좀 길게 빼신 다음에 요 실이 오므라들지 않도록 여기 밑에를 딱 잡고 이 세 가닥을 한꺼번에 뺍니다. 그리고 또 다리 걸어서 다음 사슬에 헤링본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천천히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은데 많이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천천히 한 코 한 코 하시면 됩니다. 먼저 코에 다리를 걸고 다음 사슬에 짧은뜨기랑 똑같은데 단지 전코에 다리에 걸고 뜨는 게 조금 다른 거예요. 짧은뜨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코에 다리를 걸고 다음 사슬에 쭉 잡아당겨서 한꺼번에 전코에 앞에 있는 실 한 가닥 다리에 걸고 다음 사슬에 쭉 길게, 얘를 쭉 길게 빼는 게 관건이에요. 헤링본 무늬는. 그리고 여기가 다시 이렇게 길게 뺐던 실이 다시 작아지지 않도록 여기를 밑에를 잡고 한꺼번에 빼주세요. 다리 걸고 다음 사슬에 쭉 빼고, 자, 여기서 세 가닥을 한꺼번에 빼잖아요. 이때도 실을 바늘에 걸고 이 바늘이 바깥쪽으로 약간 빼듯이 잡아당기면 잘 빠져요. 잘 빠지면서도 요 코가 좀 당겨져서 예쁘게 나와요. 다리에 바늘 걸고 앞에 사슬에 쭉 실 잡아당겨서 요 실 잡아당긴 실 다시 작아지지 않도록 엄지와 중지로 잡고 바깥으로 미는 듯한 느낌으로 쏙 빼시고 계속 반복해서 끝까지 뜹니다. 요거 천천히 연습하시면 이제 손에 익어서 헤링본 무늬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손땀이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헤링본이. 이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찬찬히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천천히 하다 보면 다 돼요. 우리 코바늘 짧은뜨기도 처음엔 못했었잖아요. 길게 빼고 한꺼번에 쑥.
그리고 헤링본 무늬는 핀만 잘 꽂으면 절대 헷갈릴 거 없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얼음 상태에서 뜨시느라 힘드신 것 같아.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네, 여기 끝까지 좀 떠서 올게요. 다리 걸고. 네, 우리 처음에 매듭 오므리지 않았었잖아요. 여기에 다리 걸고, 앞에 코 다리 걸고 그 매듭 안에 바늘 넣은 상태에서 꼬리실 잡아당겨서 오므려 주세요. 네, 오므리고 꼬리실은 오른쪽으로 좀 잡고 요 매듭 코에는 3개를 뜰 거예요. 지금 한 번 떴죠? 다시 다리 걸어서 그 자리. 둘, 다시 다리 걸어서 그 자리. 우리 짧은뜨기 할 때도 타원형 뜰 때 마지막 코에 3코 뜨잖아요. 똑같아요. 3코 다 떴습니다. 그리고 다리 걸고 다음 코에 쭉. 자, 사슬을 뜨고 우리 사슬에 한 가닥에 떴으면 여기 이제 2가닥이 남아요. 요 교차되는 부분에 넣어서 떠야 돼요. 이렇게 한 가닥에만 넣어서 뜨면 안 됩니다. 뒷실과 앞실에 교차되는 구멍에 넣어서 떠야 돼요. 앞에 코 다리 넣어서 교차되는 부분에 넣고 네, 이렇게 헤링본 무늬를 쭉 끝까지 떠서 오도록 할게요. 앞에 코 다리 걸어서 다음 코에 쭉. 짧은뜨기랑 똑같은데 앞에 코 다리 거는 것만 달라요. 짧은뜨기예요. 똑같죠?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이렇게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쭉 떠서 올게요. 네, 끝부분 지금 핀 2번째 코에 꽂았죠. 자, 이렇게 끝까지 뜨고 어디가 끝이냐면 요거 지금 첫 번째 코가 떠진 요 구멍에 한 번을 더 떠야 돼요. 한 코를. 다리 걸고 여기까지 떠야지. 하나, 2코로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 둘, 3개 떠진 겁니다. 끝에 3코. 끝에 코까지 떴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이제 한 단이 쭉 떠졌어요.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코잖아요. 우리 다리를 걸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헤링본은 빼뜨기를 할 때에도 다리를 걸고 빼뜨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얘가 마지막 코고 요거 빼뜨기에서 생긴 코예요. 원래는 요 빼뜨기에서 생긴 코를 코로 치지 않아요. 그런데 헤링본에서는 요 빼뜨기에서 생긴 코가 첫 코입니다. 그래서 우리 2번째 코에 핀을 꽂았죠. 이 코가 마지막 코가 되는 거예요. 요 첫 번째 코는 죽었거든요. 자,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헤링본은 겉면에서 한 단 뜨고 안쪽 면에서 한 단 뜨고 이렇게 2단이 한 무늬로 이루어지거든요. 첫 코에 빼뜨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둥사슬코 하나하고 편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실이 내 앞에 있죠. 바늘 뒤에 있죠. 이 상태에서 겉면을 보고 떠야 해요. 보면 제가 아까 빼뜨기에서 생긴 코가 첫 코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기둥사슬코. 요거 기둥사슬코, 요거 빼뜨기에서 생긴 코가 첫 코. 자, 요 상태에서 뒤집어서 겉면을 보고 떠야 돼요. 얘가 빼뜨기에서 생긴 코거든요. 바늘을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실을 끌고 와서 여기서 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빼고선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시 천천히 기둥 사슬코까지 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겉면을 봐야죠. 그러면 여기가 첫 코에 구멍 넣어서 이렇게 코 두 가닥이 통과해서 얘를 바늘을 걸고 요 밑에 구멍까지 일단 나왔어요. 그러면 저쪽 좌측으로 이렇게 쭉 빼요. 이거를 이렇게 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코에 바늘 넣고 실을 끌고 와서 이렇게 빼시면 꼬여서 안 되잖아요. 코에 바늘 넣고 끌고 와서 실을 뺀 다음에 쭉 왼쪽으로, 그리고 쭉 우리 첫 코 짧은뜨기 했습니다. 자, 다시 편물을 뒤집어서 겉면을 보고 다리 걸고 요 보이는 구멍에 바늘 넣어서 이제 두 번째 코부터는 코 머리 두 가닥 통과하고요. 그 밑에 실 한 가닥 더 있어요. 이렇게 세 가닥이 통과가 돼야 해요. 세 가닥 통과해서 실 끌고 와서 왼쪽으로 쭉 잡아당겨서 한꺼번에 짧은뜨기 하나 떴고 다리 걸어서 하나 떴어요. 지금 두 코 떴죠? 항상 두 번째 코에 핀을 꽂고 진행합니다. 요거 두 번째 코에 꽂지 않으면 굉장히 두 번째 코에 핀을 꽂지 않고 뜨시면 굉장히 헷갈려요. 물론 구분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데 뜨다 보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항상 두 번째 코에 핀을 이렇게 꽂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 다리 걸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세 가닥이 통과됐는지 확인해서 빼고 왼쪽으로 쭉 한꺼번에 다리 걸고 거꾸로 바늘 넣어서 세 가닥 통과해서 실쭉 겉면을 보면서 바늘을 집어넣어 주세요. 다리 걸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두 가닥을 넣고 떠도 돼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닥만 넣어야 되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세 가닥이에요. 그런데 잘못해서 거꾸로 이렇게 보고 뜨니까 코를 잘 못해서 막 전코에 들어가거나 앞코에 들어가거나 요 지금 헤링본 무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얘를 걸고 넣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잘 들어가는지 다리 걸고 요 사슬 위에 바늘이 들어가야 돼요. 요 사슬 위로. 그래서 바늘이 통과된 게 두 가닥인지 세 가닥인지 확인하시고 빼서 쭉. 이것도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면 안 보고도 뜨거든요. 그냥 바늘 들어가는 위치가 이제 감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연습하세요. 그럼 감 잡으면 이제 식은 죽 먹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몰랐을 땐 다 어려워 보이는데 내가 떠봐서 시작해서 떠보면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헤링본 무늬를 안쪽 면에서 겉면을 보고 쭉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 뜨면서 양쪽 끝에 3코씩 떠서 늘려줬고요. 지금부터는 늘림 없어요. 그냥 코마다 뜨시면 됩니다. 바닥 있게 하실 분들은 늘리시면 되고, 헤링본 무늬를 쭉 진행해서 여기도 늘림 없이 코마다만 뜨시면 돼요. 쭉 떠서 시작 부분에서 오도록 할게요. 늘림 없이 코마다 헤링본 무늬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무늬가 나오고 있죠. 끝부분 돌아갈 때 코마다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라운드 져서 약간 늘어지지 않도록, 잘못하면 늘어지거든요. 늘어지지 않도록 요 라운드 부분에서만
조금 잘 당겨서 네,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쭉 떠서 이렇게요. 네, 이렇게 뜨다가 핀이 나오면 핀 꽂힌 코가 마지막 코예요. 그래서 핀을 자 빼서 놓고 마지막 코까지 뜨고 요 사이가 많이 벌어졌다고 해서 막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네, 우리 핀 꽂힌 코가 마지막 코라서 그 마지막 코까지 뜬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핀, 우리 두 번째 코에 핀을 꽂고 갔거든요. 그럼 그 옆에 코, 여기가 첫 코예요. 이제 다 떴으니까 첫 코에 빼뜨기를 할 겁니다. 빼뜨기 할 때에도 다리를 걸고 첫 코, 빼뜨기 할 때도 거꾸로 이 첫 코에 두 가닥만 집어넣어서 빼뜨기 하시고 여기를 바짝 잡아당겨서 좀 조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헤링본 무늬 두 단을 떠서 무늬 하나가 나왔어요. 두 단이 한 무늬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기둥사슬코 하나 뜨고 이제 편물을 겉으로 이제 돌려놓고 겉면을 보고 뜰 거예요. 요게 빼뜨기에서 생긴 코, 요 기둥사슬코 뜨고 바로 보이는 코가 첫 코예요. 이 첫 코는 그냥 두 가닥만 집어 넣어도 돼요. 세 가닥 넣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첫 코 짧은뜨기는 이렇게 두 가닥만 바로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뜹니다. 짧은뜨기 한 코 떴죠. 그 다음 다리 걸어서 옆에 코에 이제 세 가닥 하나 둘 셋 세 가닥 통과해서 두 번째 코 떴어요. 아까 마지막 코 핀 빼놨던 걸 들고 와서 두 번째 코에 꽂으시면 돼요.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두 번째 코에 꽂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또 진행하시면 돼요. 다리 걸고 옆에 코에 세 가닥 통과해서 길게 빼고 한꺼번에. 네, 이렇게 해서 코 늘림 없고요. 코마다 쭉 떠서 요 마지막 보시면 이렇게 쭉 떠서 요 핀 있는 데까지 떠서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핀이 보이면 핀 꽂힌 코가 마지막 코예요. 다리 걸고 핀 꽂힌 코, 핀을 빼놓고 요 핀을 빼서 뭐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다리 걸고 마지막 코까지 떴습니다. 그럼 이번 단이 또 끝이 났어요.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잖아요. 마무리는 다리 걸고 이 주황색 핀 꽂힌 코가 두 번째 코니까 그 뒤에 있는 코가 첫 번째 코겠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할 때도 다리 걸고 그리고 바짝 좀 당겨서 여기서 기둥사슬코 하나, 그 다음 편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고 자 뒤집어서 봐야 돼요. 바로 보이는 여기가 첫 코예요. 요 기둥사슬코 밑에 바로 보이는 여기가 첫 코예요. 여기서 너무 아까 잡아 당겼더니 코가 안 보이네요. 다시 마지막 코 다리 걸고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요거 그리고 여기서 기둥사슬코 하나. 그러면 여기가 첫 코잖아요. 편물 돌려서 겉을 보고 여기 첫 코. 첫 코는 두 가닥만 넣어서 짧은뜨기
거꾸로 보고 지금 짧은 떡이 떴던 코 다리 걸고 그 옆에 코 집어넣어서 지금부터는 세 가닥 통과해서 다리 걸고 그 옆에 코 천천히 연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쭉 당겨서 쭉 한꺼번에 빼고 코를 코에 구멍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리 걸고 여기 바로 보이는 코 머리 집어넣고 그 밑에 한 줄 세 가닥 넣어서 쭉 다리 걸고 바로 옆에 코 머리와 뒤에 한 가닥 다리 걸고 바로 옆에 코 머리 그 밑에 한 가닥 세 가닥을 넣어서 쭉 요게 요 헤링본 무늬가 일정하게 안 떠지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글쎄 이거는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처음부터 예쁘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 빼는 것도 일정하게 들쑥날쑥 안 하고 일정한 길이로 쭉쭉 빼야 예쁘게 나오겠죠. 쭉 떠서 또 끝까지 떠서 오도록 할게요. 우리 한 가지 안 한 거 있죠? 이러면 안 돼요. 두 번째 코에 안 꽂았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코. 이러면 두 번째 코가 정확히 어딘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코에 핀을 꽂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거. 두 번째. 꼭 핀을 꽂고 가세요. 큰일 날 뻔했네.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시고 핀이 보이면 핀 꽂힌 코가 마지막 코. 핀을 빼서 놔두고 다리 걸고 마지막 코까지 뜹니다. 그리고 다리 걸고 핀 꽂은 데가 두 번째 코니까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헤링본 무늬 두 무늬가 떠졌어요. 요 헤링본 무늬는 많이 뜨게 되면 좀 더 가방이 무거워지니까 저는 이렇게 두 무늬만 뜨고 이제 네트 무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더 뜨실 분들은 더 뜨셔도 돼요. 저 샘플은 세 무늬 떴거든요. 세 무늬 떴는데 이번엔 그냥 두 무늬만 뜨고 네트 무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자, 이렇게 헤링본 무늬가 이제 끝났으면 핀 다 빼주시고 코바늘을 7호 코바늘로 바꿔주세요. 7호 코바늘 이제 네트 무늬 뜰 거예요. 여기서 사슬 3개 다음 여기가 첫 번째 코고 두 번째 코 지나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 여기 앞에 요거 한 가닥 남겨 놓고 뒤에 두 가닥만 넣어서 한길긴뜨기 앞에 여기 한 코 한 가닥 남겨 놓습니다. 사슬 하나 여기도 한 코 건너서 그 옆에 코에 여기 앞에 한 가닥 남겨 놓고 뒤에 두 가닥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건너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앞에 한 줄 한 가닥 남겨 놓고 뜨시면 돼요. 사슬 하나 건너서 앞에 한 가닥 남겨 놓고 뒤에 두 가닥만 넣어서 한길긴뜨기
계속 반복합니다. 너무 쫀쫀이 안 뜨셔도 돼요. 쫀쫀이 뜨게 되면 또 네트 부분 뜨는 데가 오그라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그라들까봐 바늘도 7호로 바꾼 거거든요. 네, 이렇게 끝까지 떠서 올게요. 앞에 한 가닥 남겨놓고 네, 쭉 떠서 끝부분에서 오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까지 떴으면 여기 두 코가 남은 것 같지만 한 코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하고 우리 기둥 사슬코 3개로 시작했죠.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또 시작은 사슬 3개. 네, 항상 네트 무늬 뜰 때는 제가 전에 핸드폰 가방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리에다 뜰 거예요. 이렇게 코에 뜨지 않고요. 여기 왼쪽, 오른쪽 실 한 가닥을 더 넣어서 다리에 뜹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코에 바늘을 넣고요. 뒤로 돌아보면 그 바로 밑에 여기 실 한 가닥 더 있죠. 예. 이렇게 3가닥이 넣어서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3가닥 통과해서 한길긴뜨기. 그래야 예쁘게 올라가요. 자, 여기 코가 아니고 여기 밑에 V자 있는데 오른쪽 한 가닥만, 요거 한 가닥만 같이 통과해서 오른쪽 한 가닥과 코 2가닥, 3가닥이 통과돼서 한길긴뜨기를. 네, 이제 원하시는 높이까지 뜨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가방은 이제 뭐 물론 손땀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핸드폰 가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단을 떴는데요. 요 실과 요 실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핸드폰 이렇게 넣어 보시고 뜬 상태에서 길이를 체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늘려서 길이를 체크하세요. 이렇게 늘려서 쭉쭉 늘려서 체크하셔야 돼요. 뜬 상태로 바로 길이를 재시면 요 메고 다니면 점점점 늘어져서 요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조금 요렇게 요 정도 짧은 정도 늘리지 않고 쟀을 때는 요 정도 짧은 길이까지 뜨고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럼 들고 다니시면 이렇게 늘어나요. 네, 이렇게 코바늘을 7호로 뜨고 밑엔 6호로 떠야 일직선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고. 이렇게 해서 네트 무늬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쭉 사슬 한길긴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반복해서 3번째 사슬에 빼뜨기, 시작은 사슬 3코, 코에 뜨지 않고 다리에 뜬다고 했습니다. 다리는 코 2가닥과 오른쪽에 여기 한 가닥, 코 밑에 있는 실 한 가닥 있어요. 이렇게 3가닥이 넣어지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샘플로 뜬 실과 지금 뜨고 있는 실이 굵기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코스로 떴는데 요 정도 차이가 나요. 그죠? 차이가 나니까 가방은 상관없지만 핸드폰 케이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옆에가 맞아야 되잖아요. 얘는 17코로 떴거든요.
근데 15코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체크해 보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실 두께가 다르다라는 거. 요 실이 조금 더 가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실이 살짝 두껍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가방 뜰 때는 15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밑에는 홀수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7코로 시작을 했는데 굵기 차이가 있으니까 15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이 달라지면은 샘플과 전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사이즈를 딱 맞춰서 떠야 되는 거는 샘플과 똑같은 실로 뜨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실을 바꿨더니 사이즈가 달라지네요. 이 실은 둘 다 재생 면실이고요. 저렴하고 떠봤을 때 요 느낌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가늘고 부드럽고 빈티지스럽거든요. 얘는 좀 견고하고 그런 느낌? 느낌은 살짝 다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트 무늬 쭉 높이 떠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뜨고 사슬 하나 한 다음에 마무리는 항상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시작은 사슬 3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다리에 꽂아서 한길긴뜨기, 다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다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다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반복해서 높이 떠오도록 할게요. 네, 저는 높이를 바닥에서부터 24cm, 총 24cm를 떴습니다. 더 길게 하실 분들은 더 길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실이 조금 더 굵어요. 그래서 혹시 3개가 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높이 더 뜨고 싶으신 분들은 더 높이 뜨시면 돼요. 네, 이제 저는 24cm를 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때도 6호 코바늘로 바꿔서 하시면 입구가 좀 벌어지지 않고 좋거든요. 그래서 6호 코바늘로 바꿔서 뜨도록 할게요. 네, 6호 코바늘로 바꿨고요. 기둥사슬코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짧은뜨기 뜰 때도 다리에 뜹니다.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 짧은뜨기도 이렇게 3가닥 들어가게 이렇게 한 단을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한 단 떠줘 올게요. 네, 이렇게 짧은뜨기 사슬을 한 단을 떴습니다. 저는 한 단을 뜨고 마무리 할 건데요. 한 단 더 뜨실 분들은 더 뜨셔도 됩니다. 저는 한 단만 뜨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잘라서 그냥 쭉 빼주세요. 지금 여기 짧은뜨기 하고요. 마지막 사슬까지 하고 요 빼뜨기 하지 않고 실 쭉 뺍니다. 사슬까지 하고 실 빼주세요. 그리고 돗바늘로 마무리 할 겁니다. 자, 우리 사슬까지 하고 실을 쭉 뺐어요. 그럼 여기가 첫 코예요. 첫 코 말고 사슬코 머리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 꼬리실이 나왔던 요 사슬 한 가닥과 우리 첫 번째 코 그냥 지나갔었죠? 첫 번째 코 뒤에 한 가닥을 통과. 그럼 이렇게 사슬 모양이 만들어져서 예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실은 뒤에 이제 실 사이사이 숨겨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죠. 반대 방향으로도 여기서 지금 나왔죠? 이 한 가닥은 위로, 요 실이 지금 나온 대로 다시 들어가면 풀리니까
요 한 가닥 빼놓고 다시 반대쪽으로도 한번 가주세요. 그리고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가방은 다 떠줬고요. 이제 핸들을 뜰 겁니다. 핸들도 6호 코바늘로 뜰게요. 좀 쫀쫀하게 떠야 되니까. 여기 조금 꿰멜실 남겨두시고요. 요거 처음 매듭까지 사슬로 칩니다. 요 핸들 길이도 이제 핸들을 다 떠서 이렇게 오링에 넣어서 이렇게 접어서 꿰매 줄 거예요. 그래서 요 꿰매 줄 수 있는 여유분까지 길이를 생각을 하셔서 길이 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짧게 하실 분들은 짧게 하시면 되고, 어깨 매실 분들은 길게 하시면 되고, 원하시는 길이대로 뜨시면 되세요. 네, 저는 사슬을 70코를 했고요. 센치를 한번 재보면 대충 한 38cm 정도 돼요. 저는 어깨 매진 않을 거고 이렇게 손으로 들 거라서 70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70코 사슬을 만들어서 두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두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2개 뜹니다. 짧은뜨기 2개, 한 코에 2개 떴어요. 그리고 옆으로 하나씩 쭉 짧은뜨기 뜹니다. 네, 쭉 짧은뜨기 떠서 올게요. 네, 짧은뜨기 끝까지 갔고요. 우리 매듭을 첫 코로 쳤었죠. 매듭에 짧은뜨기 일단 하나를 뜹니다. 그리고 바늘을 집어넣고 얘를 좀 위쪽으로 잡아당겨서 꼬리실을 잡아당겨서 매듭으로 오므려 준 다음에 꼬리실은 오른쪽으로 잡고 둘, 셋. 첫 코에 짧은뜨기 3코 떴습니다. 옆으로 또 쭉 짧은뜨기 뜹니다. 네, 요게 핸들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오링에 넣어서 이렇게 꿰매 줄 거거든요. 이렇게. 쭉 끝까지 떠서 올게요. 이렇게 뜨고 우리 처음에 70번째 69번째 사슬이었죠. 두 번째 사슬이니까 짧은뜨기 2개를 뜨고 시작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짧은뜨기 하나만 뜨면 끝. 여기서 실을 좀 여유 있게 잘라 주시고 쭉 뺍니다. 그리고 돗바늘로 돗바늘에 요 꼬리실을 끼워서 이제 꿰매 볼 건데요. 일단 마무리를 먼저 하고요. 우리 여기 한 코를 뜨고 마무리 됐고 한 코 뜨고 실을 쫙 뺐어요. 그러면 이 실을 지금 여기 가운데 한 코 있고 옆에 두 번째 코 머리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 꼬리실이 나온 요 사슬 통과하고 그다음 우리 첫 번째 코 지나갔죠. 첫 번째 코 그냥 지나쳤는데 그 첫 번째 코 뒤에 한 가닥 통과. 그러면 이렇게 사슬 모양이 생기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핀을 좀 꽂아 볼게요. 이제 이렇게 오링을 넣고 꿰매 줄 거예요. 근데 오링 넣지 않고 꿰매도 돼요. 얘가 벌림 오링이기 때문에 꿰맨 다음에 끼셔도 됩니다. 이렇게 꿰맨 다음에 끼워도 돼요. 그래서 먼저 꿰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 끝에 코에 짧은뜨기 3코를 떴죠. 요 가운데 코를 빼놓고 양쪽 옆으로 10코를 헤아릴 거예요. 하나, 잘 안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 코 여기에 핀을 표시를 해놓고 이쪽 옆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코에 표시를 해놓고요. 얘를 이렇게 접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양쪽 옆을 꿰매줄 거예요. 핀을 빼고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10번째 코. 지금 실이 뒤쪽에 있죠? 실이 뒤쪽에 있으니까 이 10번째 코 위에서 아래로 통과. 이렇게 바짝 당겨주시고 요 끝부분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코와 다시 10번째 코를 통과. 여기가 벌어지면 안 돼서 이렇게 통과 꽉 조여주세요. 여기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밑으로 여기가 두 번째 코가 아니고 첫 번째 코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이니까 첫 번째 코와 10번째 코를 감찜질 했어요. 그 다음엔 홈질로 이렇게 요 끝까지 가면 안 되고 요 정도 공간은 남겨둬야 벌림홀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남겨두고요. 그럼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다음에 뒤쪽으로 가운데 구멍 있죠? 구멍으로 집어넣고 핀 있는 대로 나와서 핀 빼고 여기도 지금 10번째 코로 나왔죠? 이 두 번째 코와 10번째 코를 이렇게 감침질로 한번 감아주세요. 여기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바짝. 그리고 밑으로 한 코씩 이렇게 통과. 그리고 밑으로 한 번 더 통과.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제 이 실이 두꺼워서 한번 매듭을 지면 그 매듭이 너무 두껍게 볼록 나오니까 실을 이렇게 실 사이사이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집어넣고 반대쪽으로도 실 사이사이 숨기고 이 바늘은 될 수 있으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빼서 안쪽으로 실을 빼서 잘라줄게요. 실은 바짝 당겨서 잘라주시고 이렇게 한번 당겨주시면 돼. 이게 겉면이니까 이렇게. 네, 핸들에 오링을 다 넣고 꿰맸으면 이 오링을 제일 가운데 기둥 선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구멍과 7, 8번째 구멍 요 사이에 오링을 끼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양쪽 핸들 2개 만들어서 오링 양쪽에 2개씩 4개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핸들을 걸어서 이제 들고 다니시면 되죠. 그래서 혹시 핸들을 전 짧게 했잖아요. 그래서 핸들을 길게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냥 교체로 바꿔가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빠지는 거라서 긴 핸들을 하나 더 떠서 긴 핸들로 하고 싶으시면 긴 핸들로 끼우시고, 네, 그냥 짧은 거로 하실 거면 짧은 거로 하시고, 두 가지로 연출하실 수 있고, 이 실이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중간 사이즈 미니 가방은 안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두 가지만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실이 약간 이렇게 남았는데, 이 실이 두꺼워서 무게가 더 나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떴던 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핸드폰 가방과 이렇게 두 개만 만들어졌네요. 네, 저렴한, 네, 재생실이라서 저렴해서, 네, 그리고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막 빨아 쓰기도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네, 가방 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